아니 진짜 억울하지 않으세요? 먹는 거 힘들게 참고 피곤해서 억지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체중 거의 안 변하는 거 진짜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서 완전 내 얘기 아니야? 하고 고개 끄덕인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살이 안 빠진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서 어느 순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들게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걸 몰라서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서 체중을 조절했어요. 그때는 이게 정답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체중이 그대로인 한 가지 이유를 딱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지금 살 빼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진짜 코치는 맨날 살 빼라고 하고 그렇다고 시즌 중에 단식을 할 수도 없고 안 먹으면 다음 날은 운동을 제대로 못 하겠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저는 더 안 먹는 게 아니라 살이 왜 안 빠지는지부터 먼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있었던 과일 주스, 이온 음료에 들어가 있는 과당 때문이에요.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기보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몸은 쉽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장하려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제가 읽고 몰랐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운동을 더 해야 된다, 먹는 걸 줄여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정작 문제였던 과일 주스, 이온 음료, 단백질 쉐이크는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믿으면서 매일 챙겨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크게 실수했었던 부분이에요. 인시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 즉 지방산화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과당이 간에서 지방산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로, 이른바 베타산화 과정을 억제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 말은 과당을 자주 섭취할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그대로 더 쌓아두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과당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몸에 쌓여있는 지방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과당이 이런 영향을 주는 걸까요? 과당은 다른 탄수화물과 다르게 작용을 해요. 섭취된 과당의 대부분이 간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로 쓰기보다 지방 합성을 더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과당은 지방을 더 많이 만들도록 만들고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꺼내 쓰는 과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써야겠구나 라가 아니라 지금은 저장해야겠구나 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먹는 양을 줄여도 몸은 여전히 저장하는 방향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냥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헬스장을 다니는 분들을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중에 단백질 함량은 높은데 당류가 27g, 많게는 35g까지 들어간 제품도 많아요. 또 카페에서 자주 마시는 달달한 음료나 쉐이크 같은 것들은 한 잔에 30g에서 40g 이상 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참가당 섭취를 25g 이하, 최대 50g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음료를 하루에 2잔 이상만 마셔도 이미 그 기준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진짜 조금만 먹는데 왜 살이 찌지?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는 과당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과일도 과당인데 과일도 먹지 말라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있지만 식이섬유, 수분, 비타민, 미네랄 등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과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는 것과 갈아서 만든 주스, 시럽, 액상과당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운동하면 다 해결된다. 물론 운동도 중요해요. 하지만 과당 섭취가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이 계속 잘못된 신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음료를 바꿔보세요. 달달한 카페 음료, 과일 주스, 단백질 쉐이크 대신 물이나 아메리카노, 탄산수로 바꿔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꼭꼭 씹어 드세요. 갈아서 만든 주스보다 통째로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완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성분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액상과당이나 고과당 시럽, 이 단어가 보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운동을 더 늘리지 않고 극단적인 식단을 하지 않아도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과당은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이미 쌓여있는 지방의 사용까지 방해합니다. 결국 살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마셨던 음료의 과당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덜 먹고 더 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